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요. 조선일보 편집국장, 주필, 고문을 거쳐서 현재도 활발하게 집필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세가 87세입니다. 이런 나이에도 집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농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김대중 칼럼니스트 글을 예독하고 있는 애독자이기도 한데요. 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논평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4월 10일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 총선이 시작된 것은 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의정사상 첫 여소야대를 기록했다. 이후 7명의 대통령 중 박근혜 때만 제외하고는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6명 모두가 여소야대로 출발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6명 중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문재인 5명 모두가 중간선거에서 여대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대가 형성돼 가지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취임 당시에는요, 여대였습니다. 여당이 국회의원이 많았죠. 그런데 중간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추락했고 결국 탄핵의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은 여소야대를 출발했거나 승계한 정권 후 좌우의 성향에 관계없이 다수를 만들어줬고 여대로 출발한 정권에는 여소를 안겨주었다. 참으로 신기한 균형 감각이고 어찌 보면 절묘한 권력 배분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이번 4월 10일 총선 역시 과거의 추세가 이어가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인계받은 윤 정권에 앞으로 3년이나마 여대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뜻 한번 펼치지 못하고 끝나게 할 것인지,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이죠. 그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여대가 안 되면 남은 3년이 상당히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국민들이 참정권을 잘 선택해야 될 건데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대통령이 된 정치 행운아라고 말한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극도로 괴물화돼버린 한국적 현실에서 전혀 준비 없이 별다른 노력 없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신데렐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그는 달랑 대통령이라는 자리만 얻었지 기반이 없었다. 그렇죠. 정치도 안 해보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정치 기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인적 풀도 없었고, 그렇죠.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학을 터득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직면한 것은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었다. 그것도 그가 선거에서 간신히 이긴
한국이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사법 리스크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거머쥔 야당이었다. 그 후 2년을 그는 야당에 참 많이 시달렸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2년 하면서 말이죠. 야당에 참 시달린 건 사실이죠. 야당이 만든 법안을 말이죠. 제2요구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5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의 달인이라고 비꼬았지만 솔직히 그는 거부권으로 간신히 보수 여당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크게 노력해왔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의 귀중한 업적이다. 지금 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나는 윤 정부가 안정된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강공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취임 초 윤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봤던 일부 보수 쪽 사람들도 그에게 실망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운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빨리 대통령 병에 걸렸다는 평가도 있다. 유세 때 어퍼컷과는 달리 사람을 휘어잡는 스타성, 쇼맨십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 좀 그런 그 어퍼컷 같은 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모든 정책적 판단과 발표의 참모들을 내세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서는 등의 자기 과시에 너무 쏠려 있다는 비판도 있다. 평론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한다. 그가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부인의 과잉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친윤을 앞세우려 해서 등등의 사유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희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과연 윤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당면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죠. 뭐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대통령 2년을 하면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한 건 사실이죠. 그는 크게 3번 배우고 있다. 부인권이 그렇고 공천권이 2번째고 이번 의사 파업관이 3번째다. 당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 발 양보했다. 뭐 양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말은 쉽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에게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대통령직에 적응하며 대통령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국무위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또 여당 대표와 수뇌부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아집으로만 정치하는 건 아니죠. 많은 평론가들이 유권자의 분포가 국민의힘 40, 민주당 40으로 갈리고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측은 20%의 중도층이죠. 부동층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참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좌우로 첨예하게 갈린 시국에서 누가 무슨 논리를 펴도 골수파들에게는 먹히지 않게 되어 있다. 좌파, 우파가 극렬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친구들끼리도요. 좌파, 우파가 나눠져서 정치 얘기하면 논쟁이 싸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은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소야대가 되면은요, 남은 3년 동안 윤 정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여대 야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3년 동안 윤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3년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참 4월 12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4월 10일은 말이죠. 말로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치꾼은 안 됩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우기관인 정치인을 뽑아야지 정치 말로만 하는 정치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동안 얼마나 그 해방꾼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나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야당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 이런 경영자들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2년간 유예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통과가 되지 않고 말이죠. 지금 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꾼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잘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태연한 정치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신한 정치인이 필요할 때고요. 말뿐인 정치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쟁으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정말 국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순수한 정치인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월 10일 대한민국이 미래 국가 운명이 달렸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우리 중도층 20%에 있는 중간층 중도층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좌우어로 첨예하게 갈린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사람은 부동층입니다. 이 부동층 20%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이번 4월 10일 진정한 일꾼, 올바른 정치인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